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중국의 철강, 태양광,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전기차.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입니다. 인건비 경쟁력은 인도 및 동남아 국가에게 내준 지 오래되었음에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손, 즉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9배나 더 많은 돈이 산업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2026년 현재 베일에 쌓여있던 노골적인 중국 정부 지원금의 정확한 규모와 그 자금의 출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의 지원금은 우리가 상상하는 적당한 조 단위가 아닙니다. 킬 세계경제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보조금은 GDP의 약 1.73%에서 최대 2%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중국의 GDP가 한화로 약 2경 8,100조 원이거든요. 2%면 약 600조 대한민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그냥 회수를 생각 안 하고 퍼주는 돈만 600조란 말이죠. 대한민국 1년 예산이 매년 중국 산업에 수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99% 이상이 정부로부터 이런 보조금을 받아먹고 있죠. 그중 전기차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압도적인데요. 2009년부터 2025년까지 투입된 정부 지원금만 약 500조 원 이상이며 끊임없는 적자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강제 소생시켜온 링거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의 경우 24년도에만 3.8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BYD와 샤오미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국 전기차 업체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진즉에 쓰러져야 할 좀비 전기차 업체만 50곳이 넘지만 수십조 원씩 받아먹으며 슈퍼 좀비가 되었고 그 좀비들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좀비들의 치킨 게임인데 이건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안 쓰러져요. 조금씩 보조금 줄이면서 업체들 구조조정 중이라지만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어 이도 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넘어와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금 출처는 바로 채권 발행입니다. 이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근데 주목할 건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만기 최대 50년에 달하는 초장기 특별국채인데 그 양도 장난이 아니란 거죠. 2026년에도 10조 위안, 우리 돈 약 1,800조 원 이상의 국채를 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지방정부의 전통적인 돈줄, 땅 장사입니다. 지방정부는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민간 개발상에 팔아 막대한 수입을 올렸고 이것이 보조금의 핵심 재원이었습니다. 한때 지방정부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죠. 이런 건 통계도 제대로 안 잡히지만 한때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안겨다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협박에 가까운 방식, 정부 안내기금입니다. 정부가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마중물 성격의 자금을 붓고 민간과 금융권의 거대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작년에 출범한 국가벤처투자 안내기금만 해도 한화로 210조 원 규모입니다. 정부가 20에서 30%만 출자하면 나머지는 국영은행이나 보험사, 민간 기업들이 채우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실제 예산보다 몇 배나 많은 자금을 특정 산업에 몰아줄 수 있고 민간과 금융권은 마지못해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윈의 알리바바나 텐센트로 이런 식으로 갈취당했죠. 마지막 4번째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 저리 대출입니다. 예산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가장 파급력이 큽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싼값에 돈을 풀면 공상은행이나 건설은행 같은 국영은행들이 이를 받아 전략산업 기업들에게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아도 국가 전략에만 맞으면 대출 만기를 무제한 연장해주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진즉에 망했어야 할 중국 기업들이 좀비처럼 일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진짜 비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전략이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웨이, BYD, 알리바바 등 이제 우리에게도 익숙해져 버린 중국 기업들이 세계를 휘젓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키우던 방식이 슬슬 한계를 보이는 듯합니다. 부채, 즉 돈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의 보조금은 더 이상 땅을 팔아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중앙정부가 낸 빚은 은행들이 강제로 소화하고 있죠. 국외적으로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국의 돈줄들을 미국에 의해 하나하나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빚까지 가져와 밀어붙이는 중국의 비투. 이 위험한 배팅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